네, 증권통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출렁이며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상당히 많이 키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2%대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1% 안쪽으로 낙폭을 상당히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로 좀 거래대금이 쏠렸을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보면서 시장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체크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DI, 한국석유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흥구석유와 엔캠, JNTC, SP소프트, HLB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반도체 종목들과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의 종목들부터 먼저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캠부터 살펴보시죠.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하던 어제는 급락자 행세를 펼쳤습니다. 12%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31만 6,500원 선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출렁임이 가장 컸습니다. 장 초반부터 4% 넘게 낙폭을 하면서 출발을 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12% 넘게 하락 마감을 한 건데요. 4월 한 달 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60% 넘게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상한가 30%를 꽉 채워낸 종목이기도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금요일장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어제도 추가적인 시세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HLB 그룹주 어제 전반적으로 강했었는데요. HLB 글로벌만 조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HLB 쪽으로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의 6%대 상승하면서 어제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4월 한 달 동안 주가의 출렁임이 상당했었는데 어제 들려온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HLB 글로벌의 자회사가 이제 인도네시아 뷰티 시장을 정조준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대한 이슈에 대한 반응보다는 아무래도 그동안 출렁임이 워낙 상당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의 변동성이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 보신다면 어제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꽉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 주도주는 확실히 반도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어제 장 초반에는 반도체 종목들도 출렁임이 상당했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보조금 발표라는 이슈와 그리고 미국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이슈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2% 가까이 빠지면서 82,2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2% 넘는 낙폭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상승 전환을 하면서 0.43%의 상승으로 18만 원 후반대까지 다시 한번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는 19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어제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결국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워낙 컸다 보니까 이렇게 덩치가 큰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한미 반도체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HBM 검사 장비인 HBM 6사이드 인스펙션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적층된 반도체 칩 6면을 검사를 해서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와 함께 1분기 실적 전망도 밝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전년 동기 대비 1200%가 넘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한미반도체
했는데 어제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DI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20% 가까운 상승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4거래일째 연속해서 급등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SK 하이닉스에 납품할 HBM용 버닌 테스터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JNTC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죠. 어제 시장에서는 유리기판 관련된 대다수의 종목들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JNTC 같은 경우에는 9% 넘게 급등 시세를 펼쳐줬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전 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어제 삼성전자의 미국 보조금 발표와 함께 투자 규모도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시에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미 언론은 이에 대해서 일제히 환호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번 삼성 투자가 한미동맹의 기회 창출을 보여주는 적합한 사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에 대한 조치로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최대 64억 달러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투자금 대비로 봤을 때 16%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는 TSMC와 인텔을 비교를 해서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반도체 종목들 환호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체크를 해보시죠. 네, 에너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된다면 에너지주 쪽으로 수급을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한 시세를 에너지주 전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 바로 이 두 종목이었는데요.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 대한 확정 가능성이 낮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에너지주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결국에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그중에서 두 종목은 그래도 강한 시세를 지켜내주면서 이렇게 거래대금 탑5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제히 하락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상승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넥스트아이, 메가스터디 교육 순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하락한 종목은 한싹과 센즈랩, DI와 NZ, STN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특징주로 살펴볼 종목은 이 세 가지 종목인데요. 이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로 묶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해당되는 종목은 잠시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시죠. 먼저 넥스트아이의 경우에는 상한가 이유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마감 이후에 아주 중요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 공시를 띄웠는데요. 당기 순이익의 60% 내외의 규모로 아주 큰 규모로 주주 환원 정책을 할 것이다 라는 공시에 투자자들이 강하게 환호를 했습니다. 9.83% 상승하면서 58,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먼저 한싹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대1 무상증자 소식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 마감을 보여줬고요. 센즈랩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급등세를 펼쳐준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추가 상장 공시를 띄웠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행사가액이 4,000원이라는 공시에 어제 종가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매도세가 들어왔고요. 2%대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D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수급 특징주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급등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 투자 주의 공시가 뜨면서 2%대 하락 마감을 보여줬고요. 엔젯의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미세패턴, 인쇄전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가 유리기판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의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닉스는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모트렉스는 각각 9.96%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정말 강하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해당 종목들 외에도 정말 다수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은 이유는 어제 3시쯤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 협력사들과 개발 중인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의 시험 운행을 시행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자율주행 레벨 4단계는 자동차의 자동화 시스템이 알아서 운전을 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가 시스템을 알아서 설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대교를 중심으로 송도와 영종도 일대의 60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강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원천 기술 중의 하나인 V2X 등을 연구하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회사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를 공급 중인 회사입니다. 끝으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의 필수 장치에 해당하는 전방 표시 장치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서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를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시죠.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과 관련된 소식과 더불어 강한 소매 판매 지표로 단단한 미국의 경기 지표가 확인되자 결국 반등했던 시장은 다시금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뉴욕 증시 반등으로 시작했지만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1.7%까지 밀릴 만큼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 S&P 500지수 역시나 함께 밀려났던 하루였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서 특징 종목들은 어디에 있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5% 하락으로 16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장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낙폭이 조금 더 크게 관측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테슬라가 전 세계 직원의 10% 이상을 해고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CNBC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CEO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메일을 보시면 다음 성장 단계를 준비할 때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의 10% 정도를 불가피하게 감원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증시에서는 이 인력의 감원 소식이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면서 호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전기차 업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테슬라의 경우에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렇게 5%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지금 이 테슬라의 직원 수를 보시면 지난해 12월 기준 14만 473명이었기 때문에 10%면은 14,000여 명 정도를 해고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테슬라가 지금 계속해서 판매 증가율이 둔화됐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1분기의 인도량을 보시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었고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이 중단됐던 2020년 이후에 1분기 출하량이 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아디의 경우 중국에서 최근 2년 연속으로 테슬라의 생산량을 앞지르기도 했었고요. 샤오미 역시나 새롭게 전기차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쟁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업황 점차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율주행 구독 상품에 대해서도 반값 할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일론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이 조금 더 고도화되면서 더욱 비싸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최근에 어려운 업황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 종목들 오늘장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NF, 에코프로비엠까지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장에서는 LG엔솔 정도만 0.4% 반등을 줬고 나머지 종목들의 하락세가 관측됐던 하루기도 합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테슬라의 소식과 더불어 연동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 보겠습니다.
기술주들 가운데 낙폭이 컸던 쪽 애플도 있는데요. 애플 간밤에 2% 하락하면서 17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아이폰 전 세계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아이폰 출하량은 총 5,010만 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9.6% 줄어든 것이고요. 시장의 평균 추정치 5,170만 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발생했던 이후 이번 낙폭이 최대 낙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의 감소폭은 같은 기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성장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크게 약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8,940만 대로 전년 대비 7.8% 성장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폰 출하량만 감퇴하게 된 이유는 결국에 중국에서의 출하량 부진입니다. 현재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가 애플의 1분기 실적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IDC 측에서도 함께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1분기 동안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이 애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3위부터 5위가 모두 중국 이 브랜드들이었습니다. 트랜션이나 오포 그리고 샤오미 같은 중국 제조사들이 그 뒤를 이어서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화웨이가 지난해 8월 새 스마트폰 메이트 6F 60 프로를 내놨는데 인기몰이를 하면서 아이폰을 위협하고 있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지난해에는 직장 내 외국 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아이폰 판매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소식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결국에 애플 주가 연동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아이폰 출하량과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도 아이폰 밸류 체인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LG노텍, 더구전자, 자화전자, BH 모두 다 애플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제장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나 LG노텍 연동성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어제장 2.6% 하락으로 19만 6,700원을 기록했었는데요. 아이폰 출하량이 아직까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함께 종목들의 주가 흐름까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분위기 안 좋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실적 시즌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금융주들 위주로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했었던 찰스 슈왑, 골드만삭스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찰스 슈왑 증권사죠. 2.7% 오르면서 7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컨센서스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동안 기억하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호실적으로 이어졌는데요. 찰스 슈왑에 따르면 증권 계좌, 거래량, 증가금이 모두 증가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도 올해 첫 3개월 동안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골드만삭스 역시나 400달러 선까지 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M&A와 IPO 시장이 살아나면서 골드만삭스는 가장 중요했던 IB 부문의 매출이 전 대비 32% 증가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이 호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은행주들, 금융주들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서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은행주들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증권 관련 섹터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도 이 3월 동안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 대표적으로 키움증권,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죠. 어제장 3% 오르면서 1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증권주들 가운데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은행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 국내 증시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